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또 코스피는 좀 무거운데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변화는 계속 꿈꾸는데 아직 추세적으로 강화가 될지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흐름들, 일단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대선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게임주의 동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게임주도 같이 움직일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쯤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게임주를 바라볼 때 나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게임주는 별로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들을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코스피 대비해서 어떤 KRX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가장 많이 어떤 게임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의 섹터죠. 그와 함께 또 대표주자 NC소프트의 주가 추이를 한번 지켜보게 되면요. 이 코스피가 분홍색입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움직임보다는 최근 들어서 한 10월 달 그리고 또 그 전부터는 아무래도 NC소프트가 약 한 8월 달 이후부터도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정체되고 지체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중에서 또 대표적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들도 코스피보다는 좀 처져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게임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에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실적이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눈높이가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계속 점검을 해드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글로벌 모바일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이 그래도 대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모바일 게임의 장르별 매출에 대한 흐름들과 전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2016년도와 2021년도까지 그래서 즉 내년까지의 전망까지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변하고 있는 요인 중에서 물론 다 보게 되면 게임은 성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는 큰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 모두 성장이다라는 쪽은 맞는데 그중에서 유독 강하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전략 그리고 머리를 쓰는 게임이죠. 전략 게임 쪽이 가장 많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 요인들이 큰데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RPG라고 하는 롤 플레잉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하는 속도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약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머리를 쓰고 그에 따라서 같이 어느 정도 변화를 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어떤 RPG 쪽이 아니라 약간 어떤 스트레이티지, 그러니까 즉 전략 게임이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스포츠나 나머지 뭐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아케이드 게임도 훨씬 더 많이 클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도 이쪽에 좀 집중하면서 커가는 시장 쪽의 대응이 좀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아무래도 그래도 넷마블이나 컴투스가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신작들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맞춰가는지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또 이어지고 있는 게임 업종과 관련된 일정과 이슈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신작 발표가 오늘 엘리온이라는 게임이 나오죠. 그래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회사가 카카오 게임즈가 릴리즈하면서 일단 관련된 쪽의 신작을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반응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발표는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먼저 합니다. 11월 4일이고요. 게다가 또 세븐 나이츠 타임 원더러라고 하는 넷마블 쪽에서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라는 약간 한계도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반응은 아직까지 기대감은 많이 크지는 않고요. 또 NC소프트의 자회사 NC웨스트가 콘솔 게임으로 퓨저라는 게임을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쪽도 11월 10일 날 나오기 때문에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게임기 쪽에서 11월 10일과 11월 15일입니다. 이쪽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플레이스테이션 5 이쪽이 상당히 또 기대감이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히 플레이스테이션 5도 인기가 좋다고 하죠. PS5 이쪽도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NC소프트와 넷마블 네오이즈 실적 발표가 11월 10일부터 한 12일까지 집중되어 있다는 점들. 그래서 게임주는 11월 10일 이후에 어떤 실적 관련된 모멘텀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콘솔 게임 쪽에서 오히려 관련된 게임이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콘솔 게임 판매량 순위를 보면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2 그리고 4 이쪽이 상당히 우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쪽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소니와 관련된 일본 업체들이 거의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엑스박스는 판매량 순위로 보게 되면 많이 처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대세는 콘솔 게임 쪽에서는 거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우위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5도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의 전반적인 부진 원인은 상반기는 언택트 쪽으로 선전을 했는데 실적 눈높이가 좀 미충족된다. 특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쪽이죠.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택근무는 좀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작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2 모바일 이쪽은 매출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게다가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점들. 거기다가 넷마블도 지금 출시됐던 게임들이 생각보다 좀 흥행이 부진하다. 컴투스도 또 오래된 게임이죠. 이쪽에 대한 매출 감소는 당연히 눈에 띈다는 쪽에서 부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특히 중국 모멘텀들에 대한 변화들, 한한령 해제가 좀 제한이 아직까지는 되어 있는데 아직 한국의 매출의 20위권 중에서 7개는 중국 게임입니다. 좀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이쪽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될 텐데 아니면 그러면 한국도 중국 게임에 대해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게 제한을 가하든가 이런 쪽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뜨겁게 광고하는 쪽 보게 되면 뭐 기적의 검이라든가 라이즈 오브 킹덤스, AFK 아레나 이게 다 중국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판호 관련된 발급 건수를 보게 되면 한국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도부터 하나도 없는데 미국 게임은 발급이 되고 있죠. 오히려 일본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죠. 근데 지금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조금 어이가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게임 업계가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게임은 해외 수출액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영향력을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국 게임 산업을 계속 키우는데 어느 정도 어떤 한국 쪽은 전혀 지금 영향력을 못 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래도 어떤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신작 게임은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그래도 최소 사전 예약은 갈 것이다. 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리니지2M이 대만 출시가 기대하고 있고요.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2가 11월 달에 또 마블 쪽에 어떤 IP를 가져오는 챔피언스 그리고 A3 글로벌 마찬가지로 미르 4가 위메이드 쪽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더 사전 예약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요. 그밖에 NHN의 용비 불패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죠. 그럼 함께 또 엘리온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뜨거운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어떤 게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들도 일단 올해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NC소프트나 넷마블, 펄어비스 다 나쁘지 않는데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반영됐다는 관점 쪽에서 PR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어떤 부담도 약간 들어가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컴투스는 실적 흐름들도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실적 호조를 반영한 만큼 이 신작 게임이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성장 흐름을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의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내년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가시화된 종목 쪽으로 한정 짓자 이쪽으로는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웹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R2M이라고 하는 자체 개발한 게임이 그래도 국내 매출 순위 3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영유 대천사 MU가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지금 MU라고 하는 IP를 활용한 게임이 12월 달에 출시되면서
또 이제 전민기적 2 상당히 또 기대감이 높죠. 이쪽에 대한 중국의 어떤 판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중국 회사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어떤 릴리즈한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높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900억대로 한 73% 증가하면서 내년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눈높이는 웹젠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4만 원대, 손절가는 2만 9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아직까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변화 요인들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내일 이 시간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